이번 두 번째 주제는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추진 전략 10대 핵심 기술 개발 방향 보고서를 작성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환경 한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류가 쓰는 에너지의 84%가 화석연료입니다. 산업혁명 이래 200년 동안 인류 문명의 발전은 화석연료 사용 확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년 동안 구축된 화석연료 문명을 향후 30년 내에 무탄소 문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굉장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려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금 온실가스 배출 부분을 보면 발전 부분이 제일 많고 산업, 수송, 건물 분야고 에너지를 쓰는 분야는 산업이 많고 수송, 건물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최종 에너지를 한번 분석해 보면요, 산업용 원료로 들어가는 석유를 제외했을 때 우리가 쓰는 최종 에너지의 4분의 1 정도가 전기고요, 4분의 3 정도가 열입니다. 전기는 저기 보시겠듯이 재생 발전을 하거나 원자력 발전을 하거나 천연가스나 석탄 화력 발전소에 CCUS 설비를 붙이면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업공정이나 수송이나 건물에 쓰는 75%의 열은 지금 100% 다 화석연료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CO2가 안 나오는 무탄소 전기를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열 부분을 갖다가 전기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탄소 중립 연료인 수소나 암모니아, 바이오 연료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전기를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수소, 암모니아, 바이오 연료를 누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산업이 해야 됩니까? 수송, 자동차 부분에서 해야 됩니까? 건물에서 해야 됩니까? 난 이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 제철 얼마 줄여라, 얼마 줄이라 이거보다는 무탄소 전기를 값싸게 많이 생산을 하고 또 수소나 암모니아, 바이오 연료 같은 걸 많이 해주고, 단 이런 에너지를 쓰는 산업이나 수송이나 건물은 고효율로 낭비 없이 에너지 쓰는 설비를 도입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탄소가 안 나오는 무탄소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고요, 수송 산업 건물에 쓰는 모든 에너지 시스템을 전기화해야 됩니다. 전기화가 어려운 분야는 탄소 중립 연료인 수소나 암모니아, 바이오 연료를 사용해야 되고요, 건물에 목재를 쓰는 것 같은 탄소 중립 제품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낭비 없이 쓰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또 폐자원을 순환시킴으로써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포집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무탄소 전기는 간헐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를 현재 우리의 전력망으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통합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 6가지가 다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탄소 중립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무탄소 전기 생산입니다. 다양한 방법의 무탄소 전기 생산 방안들이 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에서 재생전기를 높은 비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작년에 이미 재생전력이 화력발전을 추월을 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는 40% 이상, 스페인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6.3%로서 OECD 국가 중에 제일 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재생 발전을 제일 위에 뒀습니다. 우리나라는 60에서 70%, 일본은 63%, 영국은 81%, 독일은 90%를 태양광 풍력, 수력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원자력은 우리나라는 6에서 7%, 일본은 10%, 영국 9.6%, 독일은 안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기요합 때문에 2020년에 우리가 552TWh의 전기를 썼는데요. 2050년이 되면 이거의 2배 이상이 되는 1200TWh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탄소 중립 시나리오 상에는 2050년에 우리가 필요한 전기의 60% 이상을 재생전기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논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양광 자원이 있고 설치 면적이 충분하냐? 풍력 자원과 설치 장소가 있냐? 간헐적 발전에 대안이 있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풍력 발전입니다. 주민 수용성이 낮아서 육지에서는 농가 주변에 잘 못하고요. 또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 속도가 좋기 때문에 대개 800m 이상 고지에 우리는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있다고 그것도 설치를 많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상으로 가야 되는데요. 해상 풍속을 보면 세계에서 바람이 제일 좋다는 북해의 스코틀랜드 부유식이 풍속이 9에서 10m/s고요. 우리나라의 서남에 울산이나 뭐 이런 데 부유식이 8에서 8.5m, 신안의 고정식이 7m/s입니다. 뭐 작기는 하지만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풍력 잠재량을 보면 육상은 뭐 규제가 많아서 거의 뭐 한 16GW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수심이 50m 이내인 지역에 한 40%를 이 고정식 해상 풍력을 설치했을 때 42GW, 부유식 풍력 20GW 하면 최대로 봤을 때 한 78GW, 이랬을 때 우리가 한 250TWh의 전기가 풍력으로 얻어질 수 있지 않을까? 최대치. 굉장히 어려운 수치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풍력은 용량이 커질수록 발전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대형 풍력 발전기 개발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5메가와트급 상용화가 돼 있고 해외에서는 8메가와트급이 상용화가 돼 있고 14메가와트급이 실증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정도에 8메가와트급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자원. 태양광 이용률을 보면 독일이 11%, 우리나라가 15%, 포르투갈 17%, 사우디 23% 정도 됩니다.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햇빛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이미 발전의 9.5%가 태양광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3%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건물 지붕에 태양광이 설치돼야 될 거고요. 건물 벽면에도 태양광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면적이 작고 산지가 63%나 되기 때문에 현재의 태양광 발전 효율인 20에서 22% 갖다가는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면적에서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게 페롭스카이트하고 실리콘 결정질 태양전지를 합친 텐덤 태양전지의 효율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34% 이상으로 높이는 이러한 목적하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34%의 효율의 태양광을 우리나라 건물의 한 70%, 저수지의 10%, 담수호의 20%, 그리고 국토의 1.8%에 설치를 하면 약 400GW의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고요. 이때 발생되는 전기는 523TWh 정도가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풍력하고 태양광을 합치는 한 770테라와트 아워로서 2050년대에 필요한 1200테라와트 아워의 60% 이상을 재생전기로 감당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시간에 따라 또 계절에 따라 간헐성이 있습니다. 이 간헐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50년에 가면 우리가 시간당 한 140기가와트 아워의 평균적으로 전기가 필요한데 그거의 4배, 5배에 있는 재생전기가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잉여되는 재생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첫 번째는 그리드 스케일 대용량 배터리를 값싸게 고효율로 해서 배터리의 전력 저장, 양수 발전, 또 중력으로 저장시키는 거, 또는 이걸 갖다가 그린 수소나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 또 하나는 이 전기를 갖다가 열로 저장했다가 열을 직접 쓰거나 아니면 이 열을 다시 기존의 화력발전소 터빈을 이용해 갖고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많이 보급됐을 적에 이 전기차 배터리가 전력망에 있는 재생전력 간헐성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한 400조 원 이하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배터리의 그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연료전지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 보급되는 발정용 연료전지는 미국 회사에서 만든 SOFC입니다. 국내 아직 기술이 보급이 안 돼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국산화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안전성이 확보된 소형 원자로 300메가급 이하의 소형 원자로를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앞에 얘기한 400기가와트의 태양광을 설치하면 국토 면적 1.8%의 건물 옥상의 70%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523테라와트 아워의 전기가 생산되는데 이만한 전기를 300메가와트짜리 SMR로 할 경우에는 220개가 필요합니다. 자, 태양광 설치가 더 어려울 건가? 22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국내에 설치하는 게 더 어려울 건가? 주민들이 뭐를 더 수용성이 높을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5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걸 하려면 220개가 필요합니다. 자,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전력 주입 단가. 우리나라는 전력 요금이 쌉니다. 독일은 전기료의 환경 부담금이 킬로와트아워당 90원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나라는 5.3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요금이 독일의 3.5분의 1, 일본의 2.5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일본 수준만 된다고 하더라도 육상 풍력까지 경제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는 한 탄소 중립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에너지는 정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표 때문에 전기요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지대는 전기를 중앙 집중형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고압 전선주 하나 못 세웁니다. 분산 발전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쓰는 전기는 내 집 주변에 만들어 써야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땅이 넓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원자력이나 다 우리는 주민 수용성이 세계에서 제일 안 좋습니다. 이 탄소 중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에 의해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영국 글래스고입니다. 공항에서 자기네들 잘한다고 잘하는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산지에 태양광이 엄청나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저렇게 되면요 난리 납니다.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통합 인프라입니다. 간헐성이 큰 전기가 많이 들어오면 전력 품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전력망을 바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스를 쓰는 망도 수소를 같이 써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필요할 때고 열그리드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력망이 수용 한계 증대 기술, 개통 신뢰성 강화 기술, 자율 운전 전력망 기술이 우리나라 재생전기 비율이 높아질수록 점차적으로 도입돼야 될 것입니다. 에너지 시스템의 정기화입니다. 수송 부분, 우리나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는 전기차가 362만 대, 수소연료 전지차 88만 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이미 올해 1000만 대의 전기차 시장이 왔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2040년도에 6억 대 정도가 예측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요. 연료전지 가격을 반으로 떨어뜨리고 내구성을 2배로 높이고 무게를 반으로 줄이는 이런 개발이 필요합니다. 산업 분야는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열 분야를 정규화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 20% 이하인데 30년에 40%, 50년에 65%까지 정규화돼야 된다고 지금 IEA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트펌프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건물 부분, 지금 건물의 33%가 전기고 나머지 급탁, 난방 이런 건 다 열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한 그 배 이상 66%까지 전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필요한 게 산업 분야도 그렇고 건물 분야도 그렇고 히트펌프가 필요합니다. 영국은 2035년 이후에 신규 가스보일러 판매 금지 목표를 세웠고요.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2028년까지 히트펌프 60만 개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탄소 중립 연료 및 제품입니다. 수소나 암모니아, 바이오연료가 해당합니다. 세계는 수소 시대로 가려고 합니다. 2050년에 연간 약 4억에서 8억 톤의 수소가 필요하고 이때 시장이 연간 1000조에서 2000조 원 수소 시장이 생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소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공급할 거냐? 세계에는 지금 화석연료가 지역에 따라 편제되어 있는 것처럼 햇빛이나 바람도 지역에 따라 편제되어 있습니다. 햇볕이 좋고 바람이 좋은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물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걸 수소로 가져오거나 암모니아로 가져오거나 해서 쓰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천연가스전에 있는 데서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나온 CO2를 가스전에 다시 묻는 이런 분리수소를 만들어 갖고 유통을 하는 화석연료 무역 대신에 수소 무역을 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때문에. 국내 수소 수요 2030년에 194만 톤, 2050년에 2,700만 톤을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서 석탄하고 암모니아 혼소 발전, 화력 발전소의 공정 전환이기 때문에요. 이때 암모니아가 한 1000만 톤 필요한 걸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재생전기로 물 분해를 해서 그린 수소를 만드는 건 현재 비쌉니다. 그린 수소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기 가격입니다. 전기를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 재생전기를. 그 다음에 물 분해하는 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단가를 줄일 거냐. 미국은 향후 10년 내에 1kg를 생산하는데 1불에 수소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5불이 넘고요. 우리나라 전기 태양광 전기 요금으로 그린 수소를 만들면 한 12,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현재 2세대 수전에는 한 10kW급이 국산화되어 있고 모든 부품이 다 국산화입니다. 2023년까지 250kW짜리가 될 거고 25년까지 메가와트급이 우리나라는 될 겁니다. 현재 외국에는 2에서 10메가와트급 단일 스택으로 이러한 것들이 일본,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에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5년 늦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린 수소 생산 시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냐? 우리나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A안에 의하면 2,700만 톤 수소 중에 20%인 550만 톤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60% 이상이 재생 전력으로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인력 전력으로 전기를 수소를 생산한다. 이제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300메가와트급 SMR 원자력 발전소로
55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려면 10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100기입니다. 수용이 되겠냐? 고민해 볼 때입니다. 추출 수소, 지금 수소 충전소에 있는 추출 수소 설비는 일본의 오사카 가스를 현대로템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이걸 완전히 국산화해서 국내에 있는 그 원일TL이라는 중소기업이 지금 다 이제는 국산 기술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루수소는 대용량 계질기가 필요한데 이건 아직 국내 기술이 없고요. 수소를 정제하는 설비나 CO2 포집하는 설비는 다 국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소를 해외에서 만약에 햇빛이나 바람 좋은 데서 유통을 하려면 저장하고 이송을 해야 되는데 액체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253도로 액화시켜서 가져오는데 이게 수소 담지의 양도 적고 해서 현재는 암모니아 쪽으로 가려고 많은 기업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모니아로 이송하는 것 또는 그 배, 인터컨티넨탈 쉽에서의 연료를 암모니아로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그 혼소, 석탄 혼소나 암모니아 퍼넨스나 암모니아 연료전지나 뭐 이런 연구가 꽤 진행이 됐고요. 일본에서 예측하기는 동남아권의 석탄 발전소를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암모니아하고 혼소로 가야 된다. CO2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2050년에 한 6억 톤의 암모니아가 동남아권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일본이 이 중에 5억 톤을 유통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린 암모니아는 현재 하버보시 공정으로 하는데 고온고압 암모니아 합성 공정을 그린 암모니아하고 맞게끔 저온저압을 하는 거 또는 전기화학적으로 암모니아를 바로 합성하는 이런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50 시나리오에 무탄소 신전으로 해놨습니다. 수소나 암모니아 터빈 발전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직 수소가스 터빈이 상용화가 안 돼 있는데 GE나 지멘스나 미쓰비시 중공업은 2030년을 목표로 수소가스 터빈을 개발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은 이걸 2027년까지 완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환원 제철, 이게 현대제철하고 포스코에서 한 1억 톤의 CO2를 발생을 시키는데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장을 다시 져야 되고요. 수소 가격을 얼마로 가져가야 철강이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 달에 미국 DOE 수소국장 얘기로는 미국이 보는 겁니다. 수소 환원 제철을 하려면 수소가 1kg당 1불대는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아무리 1.5불짜리 만들었다 해도 유통 비용이 있기 때문에 3불 이하는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수소가. 자, 국내에 지금 포철을 다 뭉개고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철광석이 있고 재생전기가 싼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가 짓는 게 우리한테 낫겠습니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효율 향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효율을 향상시키고 낭비 없이 에너지를 쓰고 자원 순환을 해서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효율 분야는 산업공정 고효율화, 모든 우리가 쓰는 뭐 건조기, 전동기, 보일러 이런 거의 고효율화, 미활용 에너지 활용 확대, 고효율 발전, 탄소 중립 건물, 고효율 냉난방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건 단위 기기입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나 네트워크 AI를 이용한 산업 분야 디지털화를 시켜갖고 공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최적화해갖고 에너지 수요 관리하는 건 당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될 분야고 이미 일부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건물은 단열이 중요하고요. 기미를 확보해야 되고요. BIPV, 태양광이 들어와야 되고요. 가능하면 유리로만 돼 있는 빌딩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건물에 유리창 비율하고 벽체 비율을 법적으로 만들어 갖고 규정을 지어서 최대한 단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대부분 유리 건물 이거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플라스틱 같은 이런 것들, 폐금속을 다 리사이클해 갖고 석유와 폐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온실가스는 포집해야 처리해야 되는데 거리가 짧으면 압축해서 초인계 상태로 해갖고 배관으로 가야 되고 멀 경우에는 배로 가야 됩니다. 미국에서 지금 화력발전소 240메가와트 배가스를 포집을 해갖고 130km를 이송해서 원유를 더 캐는 2호R에 이걸 했었는데 지금은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호주의 쉘샤가 천연가스를 캐면서 나오는 CO2를 포집해갖고 CO2 저장소에 넣는 거를 계획을 세고 5년을 했는데 원래 계획보다 못 넣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그래서 현재는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험은 많이 얻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CO2를 포집하는 기술은 국내에서 꽤 했습니다. 10메가와트급까지 개발이 돼 있어요. 해외는 뭐 100메가 이상을 해왔지만 우리도 이건 기술은 갖고 있는데 문제는 저장소입니다. 국내에 아직 저장소 확보를 못했습니다. 산업부에서 향후 몇 년 안에 저장소 확보를 한다는데 육지에는 못하고 바다 밑에 해야 되는데 이 저장소 찾는 게 원유 찾는 기술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 관정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많은 돈이 들어야 될 겁니다. CO2를 갖다 다른 케미칼로 바꾼다는 거 이것도 어렵습니다. 수소가 필요합니다. 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많은 양을 받아줄 물질이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되면 제일 좋은데 현재로서는 약간의 꿈을 꾸고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한 뭐 200불 이상, 300불 이상 높아지지 않는 한 경제성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연구는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CCUS 분야는 고비용인 걸 갖다가 저비용으로 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저장소 확보가 필요하고 CCS 전체 비용을 떨어뜨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탄소 발전을 많이 하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 전기로 하는 전기화가 필요하고 수소나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수소경제 사회를 실현시켜야 되고요. 또 이 항공 분야는 바이오 항공유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바이오 쪽 좀 써야 되고요. 산업 공정에 어쩔 수 없이 특히 시멘트 분야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CO2는 CO2 포집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고효율 저탄소 사회를 구축해야 됩니다. 자원순환 경제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경제 성장과 기회의 시대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